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속 3인곡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속 3인곡 작품의 전체 구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가사 작품이고요. 서사, 본사, 결사로 구성되어 있고, 서사에서는 3년 동안 임을 떠나서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본사에서는, 자, 첫 번째, 청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는 길에 유배형을 받아 유배지인 나주로 가는 여정. 그 다음 두 번째, 나주에서의 유배 생활과 나주 유배에서 깨닫는 임금의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자도로 유배지를 옮기게 된 사정과 추자도로 가는 여정.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서부터가 수특, 수록 부분입니다. 추자도에서의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 그 다음에 결사여, 임금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리움. 그리고 임금의 은혜로 인해서 유배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일단은 제가 칠판에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3년을 임을 떠나 해도에 유배되니 내 언제 무심하여서 임에게 득죄했나. 자, 해도요. 공간적인 배경이 섬이다. 그 얘기죠. 지금 이 사람 어디에 유배되어 있어요? 추자도. 섬이에요. 자, 내 언제 무심하여 임에게 득죄했나. 자, 일단은 지금 아까 지나왔던 그 3년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까지 지나왔던 유배 생활의 구체적인 기간. 그죠? 그리고 또 유배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지금 현재 처지와 상황이 뭐예요? 유배 생활 중이잖아요. 정치적인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임은 표면적으로는 연인 관계를 가리키고 있지만 맥락으로 보았을 때에는 임금을 가리킨다. 요건 다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언제 무심하여서 임에게 득죄했나 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요.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서리법을 취하고 있고 화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이미 언제 박정하여서 날 대접 소홀히 했나. 내 얼굴 보았던지 질투하는 건 묻 여자로다. 유한한 이내 몸을 선음한다 이르로세. 자, 질투하는 것은 묻 여자로다. 이 화자를 유배 보냈던 간신들을 비유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유한한 이내 몸을 선음한다 이르로세. 자, 선음한다 이르로세 이 말은요. 음란한 짓을 잘한다고 이르는구나. 예. 구런이 이제 썼던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신의 처지가 이와 같다라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추운 겨울 깊어지고 육지는 못 통하니 양식도 핏절컨을 반찬이야 의논하며 염장을 못 먹거든 어육이야 바랄소냐. 자, 추운 겨울 현재 계절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자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악조건이죠. 자, 그리고 육지는 못 통하니 맞아요. 지금 섬에 있기 때문에 외부와 단절된 화자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치면은 고립무원 정도 되겠네요. 자, 다음에 양식도 핍절컨을 반찬에 의논하며 염장을 못 먹거든 어육이야 바랄소냐. 자, 양식이 다 떨어져서 반찬까지 말하기 어려워요. 예, 염장, 소금으로 간을 한 음식 어육은요. 예, 생선과 고기. 기본적인 소금 간이 되어 있는 반찬도 먹지 못하는데 생선 고기를 바라기도 힘들겠죠. 예, 역시나 바랄소냐에서는 서리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가시죠. 섬 안의 수십리에 1년초가 희한하다. 조석밥도 못 익힐째 방이 덥게 생각할까. 자, 보시죠. 1년초가 희한하다 이 말이 왜 나오느냐. 1년초는요. 한 해살이 풀, 예, 즉 여러 해살이 식물이 없는 유배지의 상황입니다. 여러 해살이 식물은요. 예, 땔감으로도 쓸 수 있는데 1년초밖에 없으니까 땔감 용도 없다 그 말이죠. 조석밥도 못 익힐째 방이 덥게 생각할까. 예, 아침 저녁에 밥을 짓기 위한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난방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설날 큰 명절에 솥국에 떡을 쑤어 갯물에 절인 배추 반찬으로 올랐으니 이 몰골은 태어나 처음 보네.
자, 이때 솥국이라고 하는 건요, 고기가 없는 국. 명절이잖아요. 설날이잖아요. 예, 고기를 넣고 떡국으로 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이 떡국에다가 넣을 수 있는 고기가 없어. 그 다음에 반찬 보세요. 자, 갯물에 절인 배추 반찬으로 올랐으니, 예, 떡국에다가 지금 현재 떡국이란다. 예, 맞네요. 떡국이네요. 예, 고기가 없는 떡국. 거기에다가 갯물에 절인 배추, 그쵸? 바닷물에 절인 배추, 이게 다야. 그러니까 별 볼 일이 없는 상차림이에요. 설 명절이지만은 초라한 상차림으로 인해서 끼니를 때우는 그 화자의 그 초라한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또 넘어갑시다. 춘풍도리화야 못 본다고 상관하랴. 가을이 다하도록 국화를 못 보거든. 낙모가 전에 쫓겨난 신하를 누가 우시며 구런이 여기 온다고 한들 무엇으로 저녁에 먹을꼬. 자, 춘풍 봄바람이죠. 도리화는요, 도화, 이화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도화는 복숭아꽃, 그 다음에 이때 이화는요, 한자가요 오얀 이자입니다. 예, 배나무 이자가 아니고 오얀 이자예요. 그래서 오약꽃. 어찌됐든지 간에 꽃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고 아름다운 봄의 경치.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상관하겠느냐 그 말이죠. 서리법이고요. 아름다운 경치를 볼 처지가 없는, 그럴 만한 처지가 되지 못하는 화자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모가절은요, 음력 9월의 중양절과 관련된 고사 표현입니다. 국화주를 마시는 중양절의 시기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즉, 요 시절에 이 절기에 쫓겨난 이 신하를 누가 우시며 구런이 여기 온다고 한들 저녁에 먹을꼬. 쫓겨난 신하,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것 같죠? 구런은 지금 다른 인물이에요. 중국의 고사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자, 구런에 저녁에는 떨어진 국화꽃을 주워 먹네. 역시나 중양절이 국화를 가지고 음식을 해먹는 절기거든요. 근데 저녁에는 떨어진 국화꽃을 주워 먹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작품 속에 있는 화자는요, 주워 먹을 국화도 없어. 구런이 여기 온다고 한들, 자기가 지내고 있는 여기 온다고 한들 주워 먹을 국화가 없다. 내 처지가 훨씬 더 독한 처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음이요. 여름 석달 다 지내고 괴로움 실컷 겪으니 찌는 더위도 그지없고 습한 기운도 더욱더 심하다. 네. 여름에 더위가 장난이 아니야. 습하기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파리 때와 모기 때는 백가지로 쏘아제치고 뱀과 정갈 지내는 내 벽에 마구 기어다니니 어떤 일도 흥겨 모양이 없고 백악만 구비하다. 파리 때와 모기 때는 백가지로 쏘아제치고 뱀과 정갈 지내는 내 벽에 마구 기어다니니 계속 나열 열거하고 있죠. 이렇게 열거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예요? 유배지의 그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악만 구비하다. 예, 백악이요. 100가지의 악을 갖추고 있다. 온갖 어려움이 이곳에 가득하다라는 뜻이죠. 자, 또 넘어갑시다. 사람 상하게 하고 물건에 해 끼칠 것 세상에 많기도 많구나. 밤중에 잠이 없어서 입을 두르고 일어난 자 신세를 한탄하고 평생을 생각하니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든 화자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요. 외로운 이내 몸이 자손도 없는 게요. 습한 바다에서 병이 든다고 한들 구호할이 뉘 있으며 반개에 있는 내 집 비어있는들 누가 지킬꼬. 자, 이때 구호할이는요, 화자가 병이 들었을 때 간호하고 돌봐줄 사람. 근데 그럴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반개는 화자의 고향인데 반개에 있는 내 집이 비어있는들 누가 지킬꼬. 즉 화자는 유배지에 와 있는 처지인데 가족이 없어서 고향집을 돌볼 사람이 없다 그 뜻이죠. 자, 하사받은 천권의 책 고각에 묻혀 있으니 존벌레 다 먹은들 그 누구라서 포세하며 뜰 안에 가득한 꽃을 베어버린들 누가 금할꼬. 하사받은 천권의 책, 화자가 선비이면서 동시에 임금과 관계 맺던 인물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포세라고 하는 말은요, 그치, 이게 책을요 보관을 참 잘해야 되는데 젖거나 축축해진 것을 바람에 쐬고 볕에 바래는 것을 포세한다라고 하나 봐요. 자, 천하에 죄 없느니 나밖에 또 있을까. 주 문왕이 기사를 다스릴째 어진 정치를 베푸시면 가련한 이내 몸이 반드시 먼저 들려니 천지간에 홀로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우리 임이 아니시면 누구를 다시 의지할꼬. 자, 천하에 죄 없느니 나도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화자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왕이 기산 다스릴제 어진 정치를 베푸시면 임금께서 만일 주나라의 문왕처럼 어진 정치를 펼치신다면 가련한 이의 몸이 반드시 먼저 들려니 화자의 억울함이 풀리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화자는 여전히 임금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자, 또 넘어갑시다. 시온이 불행하여서 천리에 떠나시니 내 신세 외로운 줄 이미 모르실까? 긴 소매 들고 앉아서 옛 잘못을 헤아리니 우직하기 본성이여 망령됨도 내재로 돼 근본을 생각하면 임위한 정성일세. 자, 시온이 불행하여 시대의 운수가 불행했다 그 말이죠. 즉 자기가 지금 정치적인 시련을 당하여서 지금 현재 유배지에 와 있는 것은 운명의 탓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 신세 외로운 줄 이미 모르실까? 임금 또한 화자의 처지를 모를 수 없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우직하기 본성이여 망령됨도 내재로 돼 근본을 생각하면 임위한 정성일세. 쭉 한번 볼게요. 우직하기 근본이요. 화자의 그 과거 행동은 우직한 본성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망령됨도 내재로 돼. 또 겉보기에는 잘못된 행동처럼 보이는 것도 있기는 했었대요. 근데 겉보기에는 그렇고 근본을 생각하면 임을 위한 정성일세. 사실은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화자의 행동에는 임금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다 그 말이야. 즉 나는 결백하다 그 말이죠. 내가 했던 모든 그 행동들은 전부 다 임금님을 위해서 했던 행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에 대한 이제 일종의 그 변호죠. 별명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 1월 같은 우리 임이 거의 아니고 먹을까? 날 살리신 이 은혜를 결초하게 생각하나 광주리의 가을 부채 어느 날 다시 낡고. 자, 1월 같은 우리 님이 해와 달 같은 우리 임금께서 거의 아니고 먹을까? 화자를 굽어 살피실 것이다 그 말이죠. 날 살리신 이 은혜를 결초하게 생각하나 임금님을 향한 여전한 화자의 충성. 근데요, 광주리의 가을 부채 어느 날 다시 낡고. 자, 부채요. 우리 여름에 더울 때 붙이는 그 부채요. 근데 여름 부채가 아니고 가을 부채래. 원래 부채의 용도는 여름을 위한 것인데 가을 부채라고 했기 때문에 쓸모없어진 처지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맑은 새벽에 혼자 누워서 백두음을 슬피웃고 황금을 못 얻으니 장문부를 어이사리. 마름과 연으로 옷을 짓고 부용으로 치마를 지어서 상자 안에 두어신들 눌 위하여 단장할고. 자, 백두음하고 장문부. 자, 백두음은요, 중국 한 무제 때 사마상여가 첩을 드리려고 하자 아내가 원망의 마음을 담아서 써보낸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었던 사마상여는 반성하면서 첩을 드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쵸?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소재예요. 그 다음에 장문부는요, 중국 한 무제의 이제 왕비였던 진황후가 사마상여에게 앞선 사례, 앞선 고사에 등장하는 그 사마상여요. 사마상여에게 황금을 주고 이 글을 짓게 해서 황제의 총애를 회복했다. 이번에는 왕비가 황제하고의 관계가 회복된 얘기, 전부 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얘기에 그 고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화자는 이렇게 임금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름과 연으로 옷을 짓고 부용으로 치마를 지어서 이러저러한 소재를 가지고 옷을 짓고 치마를 짓는다. 임금님을 위해서 단장하려고 준비했던 것들이겠죠. 그런데 이 옷, 치마 입어야 되는데 못 입고 있어요. 지금 상자 안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즉 단장하기 위한 물품들을 상자에서 꺼낼 일이 없죠. 유배지에 있으니까. 자, 넘어갑시다. 고향에 돌아갈 꿈, 벽해를 밟아 건너. 자, 고향에 돌아갈 꿈. 자, 꿈을 꿉니다. 이 꿈을 통해서 이제 임금님과 이제 재회하는 거예요. 자, 벽해를 밟아 건너. 자, 푸른 바다를 건너. 자, 어디에 유배되어 있어요? 섬에 유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지하고 섬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바다가. 그러니까 지금 바다가 언급되는 거예요. 임금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자, 그걸 건너서 꿈속에서는 건너갔어. 그리고 옥루 높은 곳에 밤마다 임을 모셔 일당 우불에 수답이 여양하니 앞에서 귀신이 묻던 가태부 이러한가. 즉 옥루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 거기에 이제 밤마다 임을 찾아가서 만나요. 그리고 일당 우불에 수답이 여양하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한 방에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즉 꿈속에서는 이제 임금님과 같이 만났나 보죠. 그리고 또 앞에서 귀신을 묻던 가태부 이러한가? 자, 모함을 받아서 변방에 좌천됐던 가태부를 효문제가 불러서 밤새 가까이 마주 앉아서 귀신에 대해서 노랬던 일, 나도 그렇게 이제 꿈속에서 그렇게 임금님과 함께였나 보죠. 꿈이에요, 꿈. 꿈속에서의 재회입니다. 그런데 어촌의 먼 닭소리에 긴 잠을 깨어나니, 정말 멋진 꿈을 꾸고 있는데 이제 꿈에서 깨어나는 거죠. 뭐 때문에? 닭소리 때문에. 우리 임 오금은 귓가에 완연하고 우리 임의 어로향이 옷과 소매에 품었어라. 어느 날 이내 꿈을 진짜로 삼을 건가? 두어라 임금께서 고치시기를 날마다 바라노라. 맞아요. 꿈속의 재회가 닭소리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자, 오금이라고 하는 말은요. 임금님의 목소리, 청각적인 이미지네요. 그 다음에 어로향은요. 임금님의 향로 냄새, 후각적인 이미지네요. 그게 이제 이 옷과 소매에 그대로 남은 것만 같았다 그 말이죠. 꿈이긴 해서도 너무 생생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어라 임금께서 고치시기를 날마다 바라노라. 화자의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에요? 임금께서 고치시기를, 임금께서 생각을 바꾸어서 화자를 다시 불러주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쵸? 자, 본문은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요. 자, 정리하면요. 주제는 유배 생활의 고통과 연군의 정서. 자, 가사이고, 유배 가사입니다. 자,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뭐가 사실적이냐? 유배지에서 겪는 그 어려움, 고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을 향한 어떤 관계를 지금 연인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니까요. 연정적이라 볼 수 있죠. 자, 3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고사를 인용을 해서 화자의 상황과 충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유배 생활을 소재로 활용하되 화자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는 부분이 도드러집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죠. 자, 일단은 작품은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봅시다. 자, 1번 문제. 지금 보니까 A 대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 대목은 어딘가 보시죠. A. 지금 작품의 이제 중략 이후, 요만큼.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이요.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유배지에서 지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쫙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죠. 여기가 지금 A 대목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A 대목 확인했고요. 이제 선지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보기 1번.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법이 있었나요? 아닌 것 같죠? 의인법 안 나왔습니다. 1번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의문의 형식을 사용을 해서 참담한 생활상을 부각하고 있다. 자, 그렇죠. 의문의 형식. 자, 보세요. 참담한 생활상인 거는 아까 쭉 얘기했으니까 금방 아실 것 같고, 자, 의문의 형식. 자, A 대목에서 바랄 소냐? 생각할까? 제 방에 넣게 생각할까? 못 본다고 상관하랴?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은 2번 선지는 맞는 것 같죠? 맞아요. 정답은 2번이에요. 일단은 정답은 찾았는데 나머지 3, 4, 5 선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 선지, 장소의 이동을 제시해서 그에 따른 경관의 다양한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아니죠. 여기에서 지금 뭐 장소 이동 막 경관 제시, 지금 A 대목에서 A 대목 올라가! 자, 보자. 화면이 잘 올라가지 않네요. 이미 유배지에서의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장소 이동이 도드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선지도 역시나 틀렸고, 4번 선지, 유사한 상황을 나열했어요.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유사한 상황을 나열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맞아. 그치?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 그 상황들을 나열했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만은, 이거를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틀렸죠.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선지.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지난날의 과거에 대한 반성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요. 자, 과거와 현재의 대비?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조금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유배지에서 반찬도 없고요. 심지어 뭐라고 해요, 여기에. 어디 써있나. 그치? 예. 염장을 못 먹거든 어육이라 발소냐. 아마 예전에는 이런 어육을 먹고 그랬던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과거의 어떤 자신의 생활과 지금의 자신의 생활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힘들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굳이 그렇게 본다면 지금 선지 5번에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다소간 조금 있기는 해. 하지만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지난날의 과거에 대한 반성적인 인식으로 가는 요 얘기는 아니죠. 과거와 대비해 보았을 때 지금의 유배지에서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다.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대비를 썼다면 모를까. 자신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기 위해서 이 대비적인 설정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자, 정답은 아까 봤던 2번 선지입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제. 자, 기억에서부터 미음 가운데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인데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보시죠. 기억이 어딘가? 여기네요. 추운 겨울 깊어지고 육지는 못 통하니. 그쵸? 겨울이야. 그리고 육지로 갈 수 없어. 근데 선지 1번 보세요. 자신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원인과 조건. 1번 선지는 가능하죠. 추운 겨울이야. 그리고 자기는 지금 섬에 있어. 육지를 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심지어 유배지야.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니은이요. 니은. 뜰 안에 가득한 꽃을 베어버린들 누가 그 맑고?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자신의 그 집의 고향집을. 이게 니은인데, 자, 자신이 본래 살던 집의 현재 상황을 짐작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2번 선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요. 디귿. 내 신세 외로운 줄을 이미 모르실까? 임금님도 아실 텐데. 나 지금 외로운데. 네. 선지 3번 보세요. 자신에게 무심한 임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표출하고 있다? 좀 애매하죠? 세모 정도 합시다. 일단은 임금님도 아실 텐데 요 정도지. 임금님 진짜 서운합니다. 속상합니다. 까지 서운한 감정까지 가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죠? 요게 조금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 4번 리을이요. 1월 같은 우리 이미 거의 아니 구워볼까. 그쵸? 해와 달 같은 임금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굽어 살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리을. 그죠? 리을이죠? 자, 그러면은 임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이미 헤아려 줄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쵸? 임금께서 나를 굽어 살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생각을 한다면은 4번 선지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선지 미음. 어느 날 이 내 꿈을 진짜로 삼을 것인가. 그쵸? 임금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꿈속에서 만났던 그 재회의 순간이 실제로 현실화 될 것인가. 그 얘기. 자, 미음. 임을 다시 모시고 싶은 자신의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요 1번, 2번, 4번, 5번은 확실하게 맞아요. 그러면은 제일 거리가 먼 것은 3번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게 서운한 감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 내려갑시다. 3번 A하고 B. 자, A하고 B가 무엇이더냐? A는 가을 부채, 그 다음에 B는 옷이요. 자, 적어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A는 가을 부채, B는 옷. 자, 그런데 설명이 올바른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선지 1번. A하고 B는 모두 다 임을 원망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다? 자, 가을 부채는 뭐예요? 내가,
이제는 여름에 부채를 써야 되는데 가을이 됐어. 가을에는 부채가 필요 없잖아. 내 처지가 쓸모없는 것 같다. 이게 가을 부채 맥락이고, 옷은요. 임금님을 다시 만날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그쵸. 때 떼어서 준비하듯이, 그치. 그때 그 옷이에요. 근데 A하고 B가 모두 다 임을 원망하는 심정? 아닌 것 같죠? 예, 1번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선지요. 자, A하고 B는 모두 다 임과 제외할 수 없다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화자의 체념? 아니, 만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옷을 준비한 거 아닌가요? 네, 이것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선제 3번 A는 가을 부채는 임과 헤어진 처지에 놓인 화자 자신, 그쵸? 쓸모없어진 것 같은 처지. A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다음에 B는요. 임을 향한 화자의 애정, 그쵸? 내가 여전히 임을 기다리고 있어.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면서 옷을 준비해놨어. 그러면 3번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5번 봅시다. 4번 선지. 자, 가을 부채는 결핍의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화자의 의지를 극복이요? 극복은 아니었죠. 그 다음에 B는 결핍의 상황에서 비롯된 화자의 슬픔을 드러낸다. 자, 중간에 잘렸네요. 화면을 좀 당겨볼게요. 그쵸? 결핍의 상황에서 비롯된 화자의 슬픔. 자, 결핍이요. 지금 현재 임금님을 만난다고 한다면요. 이 옷을 꺼내서 입을 수 있어. 근데 지금 앞 뒤의 맥락을 보니까 옷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이 상자 안에 그대로 처박혀 있어. 결핍의 상황이죠. 그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입지 못하는 상황. 그러면은 뒷부분의 얘기는 맞아. 뒷부분의 얘기는 맞지만 앞부분의 극복이라고 하는 말이 틀렸기 때문에 4번 선지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 자, A는 가을 부채는 화자가 기대하는 미래의 긍정적인 상황이요? 아니요. 미래가 아니고 현재. 현재의 상황이 긍정적인가요? 아니요. 현재의 부정적 상황이죠. 예, 벌써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는요. 화자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나타낸다. 뒷부분은 맞아요. 예, 앞에 얘기가 틀렸고 뒤에 얘기는 맞습니다. 어쨌든 전반부가 틀렸으니까 5번도 틀렸어요. 정답은 3번. 자, 다음에 4번 문제 내려갑시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시죠. 야. 조선 후기 유배 가사인 속3인국은 작가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드러내고 유배의 이유를 헤아리면서 지난 일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대의 유배 가사를 계승하고 있다. 자, 이전 시대의 유배 가사를 계승하고 있는 특징을 지금 살짝 언급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넘버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태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드러낸다. 요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배 이유를 헤아린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해명을 한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해명한다. 이게 세 번째.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이전 시대의 유배 가사를 계승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즉 임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점도 유배 가사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네요. 임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이것도 역시 이전 시대의 유배 가사를 계승. 자, 근데 그러나 이제 조선 후기 좀 다른 특징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유배지에서 경험한 고난과 시련이 자세히 서술되는 점, 연군의 감정이 임금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에만 그치지 않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임금에 대한 믿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임금에게 가치 있는 신하임을 밝히려고 하는 작가의 적극적인 태도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속3인국은 전대, 이전 시대와는 다른 조선 후기 유배 가사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쵸? 조선 후기 유배 가사의 특징이 이제 지금 그러나 이후부터 나옵니다. 역시나 이것도 한번 넘버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전 시대 말고요. 조선 후기의 유배 가사의 특징. 자, 그러나 이후 중에서 자, 경험했던 고난과 시련을 자세히 서술하는 거. 요게 이제 1번. 그 다음에 연군에 대한 감정이 임금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에 그치지 않고 맹목적이지 않아 문제의 상황을 해결하는 주체로 등장한다. 이게 2번. 그 다음에
예. 더 나아가서 자신이 임금에게 가치 있는 신하임을 밝히려고 하는 작가의 적극적인 태도. 자, 작가의 적극적인 태도. 이게 또 3번. 그쵸? 그러니까 그러나 이전까지는 이전 시대의 유배가사의 특징, 그 다음에 그러나 이후부터는 이제 조선 후기 유배가사의 특징인데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 속사민곡은 앞의 특징과 그 다음에 뒤의 특징이 다 같이 나타나더라. 그 얘기겠죠. 자,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올려볼게요. 자, 선지 1번입니다. 설날 밥상을 속국의 떡, 갯물에 절인 배추 반찬으로 묘사를 해서 이 몰골은 태어나 처음 보네 라고 한 것은 유배지의 시련을 자세히 서술한 것으로 조선 후기 유배가사의 특징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그쵸. 고난과 시련이 자세히 서술? 그쵸. 1번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선지 어진 정치가 펼쳐지게 되면 이내 몸이 반드시 먼저 들 것이라고 한 것은 작가 자신이 임금에게 가치 있는 인물임을 적극적으로 밝히고자 한 말로 조선 후기 유배가사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쵸. 적극적으로 밝히려고 했던 작가의 태도 역시나 이것도 조선 후기 특징 가능하죠. 그 다음에 3번 선지요. 망령됨도 내재이나 근본을 생각하면 임을 위한 정성이라고 한 것은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반성하되 그 동기를 밝혀서 지난 일을 해명하고자 한 말로서 전대의 유배가사를 계승하는 내용. 그쵸? 뭐 우리 앞에 그러나 이전에 그쵸? 3번에 넘버링 되어 있는 지난 일에 대한 반성 해명. 그쵸? 그러면 이전 시대 유배가사를 계승하는 내용? 맞아요. 3번도 맞죠. 그 다음에 4번 선지요. 자, 옥루 높은 곳에 밤마다 임을 모셨기 때문에 오금은 귓가에 완연하다고 한 것은 임금을 모시던 옛일을 기억하면서 임금에 대한 그림을 드러낸 말로 전대 유배가사를 계승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군. 좀 이상한 내용 있지 않았어요? 밤마다 임을 모시고 임금의 목소리가 귓가에 완연하다. 이거 전부 다 실제 현실이었나요? 옛일을 기억하는 현실? 아니요. 이거 전부 다 꿈에서였잖아요. 꿈에서. 예, 실제 현실에서 벌어졌던 일이 아닙니다. 꿈에서였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나머지 5번 선지도 한번 봅시다. 임금께서 고치시기를 날마다 바라노라 라고 한 것은 자신의 유배의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주체가 임금이라고 하는 믿음을 드러낸 말로 조선 후기 유배가사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군. 그쵸. 예,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임금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5번도 가능하죠. 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자, 문제 지금 4개였죠? 네, 요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요렇게 마무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